국민의힘 소속 온천의 고장 충남 아산갑 출신 이명수 의원입니다. 저는 어쨌거나 장래희망 정치인, 또 하나는 행정과 정치의 융합, 세 번째 키워드는 활명수입니다. 저는 시골 초등학교에서 다녔는데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늘 장래희망이 뭐냐 이걸 많이 물어보셨는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희 집안이 되게 이제 공직자 출신이었는데 나보다는 이제 남을 생각한다, 또 이 지역보다는 나라를 생각한다, 개인적인 어떤 사업이나 또 사기업보다는 어떤 공적인 일을 하는 거,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제가 그렇게 어린 소견입니다만 감히 정치인이 되겠다 이렇게 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공직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아마 정치와도 연계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리 지역의 군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일단 행정고시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25년을 했는데 제 스스로는 이제 중앙과 지방을 이제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 예를 들면 청와대, 국무총리실, 내무부, 또 이 충청남도, 그다음에 이제 금산군 이렇게 중앙과 지방을 고루 경험하기가 쉽진 않은데 마침 그런 좋은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행정과 정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한테 뭔가 봉사한다는 그런 취지의 역할과 기능은 같은 게 아닌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를 이제 마지막 공직으로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일 현안이 백제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백제 역사 재현단지라고 하는 100만 평에 약 8천억 정도를 투자하는 그런 큰 대규모 사업이 있었고요. 충청도가 물이 좀 부족합니다. 도령댐을 도가 우선 추진을 해서 그게 되도록 한 그런 일도 있었고요. 제가 국회에 와서 직접 일을 해보니까 역시 그런 면이 많이 공감되는 게 많습니다. 안면도에서 원산도까지 그 연육교를 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원산도에서 대천까지 해저터널 공사를 하면 2022년에 그게 이제 완공이 되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정치와 행정이 함께 교감이 될 때 그것이 정말 제대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그런 가운데 제가 공직자로서 느끼는 보람 이상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많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름 때문에 어려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항상 아이들이 활명수, 가스명수 이게 놀리고 그랬는데 처음엔 좀 왜 저한테 이름을 붙였을까 하는 부모님한테 원망도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활명수가 정말 사람이 속이 소화가 안 되고 그럴 때 그 바로 해소한 역할을 해주니까 나도 그런 역할 좀 해볼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오히려 활명수라고 불러주는 것이 정말 저한테는 좀 좋은 느낌을 주는 그런 키워드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이 대한민국 정치의 활명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는 못합니다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플라톤의 국가론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정치는 정치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핵심 이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말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정말 국민의 아픈 것, 어려운 것을 해소해주고 그걸 딛고 일어나서 뭔가 마지막에 어떤 이 바람직한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정치가 아닌가. 당장은 어렵고 비판을 받지만 나중에 그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싶었고요. 제 자신 그런 것에 실천적인 노력이 미흡하고 아직까지 국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많이 제 나름대로 성찰도 하고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수술이면서 그런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각 분야에 개혁하십시오, 혁신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들은 많이 하는데 정말 개혁할 것은 국회입니다.
우리가 법안을 아무리 많이 내도 간사 간 합의가 안 되면 법안 상정조차 안 됩니다. 또 여야가 대립할 때 우리도 전원협의체라는 거를 회의체라는 걸 만들어 놓고 한 번도 그걸 실행한 적이 없습니다. 여야가 대립할 때 함께 밤을 새워 토론하자 이거예요. 거기서 결론 내리고 마지막 뭔가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이 교섭단체 대표 중심으로 이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대립과 갈등의 국회는 계속된다. 정말 개혁하고 혁신할 것은 국회다. 아사는 충무공 이순신, 또 맹사성, 또 외암 이관 선생 이런 분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양반적인 문화, 또 이조 문화가 있고 삼성이나 현대 같은 그런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생긴 새로운 최첨단의 문화가 함께 공존한 지역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뭔가 거점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전통적인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현대 문화와 접목을 시켜가지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문화 도시를 만드는 그런 제 나름의 공약과 또 비전과 거기에 대한 추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관심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외람되게 제가 간도 문제를 지속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이걸 누군가는 해야 되고 대마도, 독도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역사 전반에 관한 어떤 역사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지금 정부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미래를 보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약한 거 아닌가. 제가 일본에 가서 어느 자치단체에 갔더니 100년짜리 계획을 세우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계획이라는 게 대부분 5년짜리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 임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래를 위해서 정말 앞으로 엄청나게 변화하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삶의 질의 향상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 세 가지 모두 제 상임위 소관과 관계없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또 저를 포함한 다른 의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이나 그런 노력을 좀 계속해서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공직에 들어오고 정치에 입문할 때 내가 만일 한 사람의 국민을 정말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다면 결코 내 공직 생활과 정치인 생활이 헛되지 않으리 했는데 과연 그것이 실행이 됐는가? 또 내가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의 우리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가? 가장 소중한 이 4년의 생활을 돌아보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이 기조의 흐름 위에서 내 인생을 스스로 제대로 잘 정리하고 마무리 잘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네.